지난 1967년 설립 이후 과학기술 대중화의 전진기지 역할을 해온 곳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한국과학창의재단인데요. 네, 신임 서은경 이사장은 최근 대대적인 조직 개편을 마치고 대중에게 한 걸음 더 다가서는 과학 길잡이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달라질 재단의 역할 그리고 발전 방향에 대해서 서 이사장을 직접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취임하신 지 이제 약 2달 좀 넘었습니다. 그동안 바쁘게 지내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내셨나요? 네, 지난 5월 14일에 이사장으로 취임하였습니다. 취임하자마자 과학기술정통부 장관님께서 R&R이라고 하는 공공기관의 역할과 책임을 재정립을 주문하셔서 재단의 R&R을 수립하여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사업 방식을 혁신하고 기획 연구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사업 간 시너지 창출을 위한 협업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조직 개편과 인사 이동을 단행했습니다. 정말 근 2달이 어떻게 지나갔나 싶을 정도로 바쁘게 지내셨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네, 굉장히 바쁜 2달을 지냈습니다. 그러셨죠. 이 사장님도 물리학자 출신이시더라고요. 지금 뭐 평생 후학을 키우면서 이런 역할을 해오시다가 과학창의재단 이사장으로 부임을 하셨는데 이 밖에서 보는 것과 안에서 보는 이 재단 어떻게 다르던가요? 아무래도 밖에서 본 과학창의재단과 안에서 직접 경영하는 재단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재단은 국민과 최접점에서 과학기술 대중화와 과학문화 소통을 통해서 과학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과학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와 편견을 바로잡아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과학기술계, 학계 등에서 그런 외부에서 재단에 거는 기대가 큽니다. 아마 재단을 통해서 많은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겠죠. 그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여러 정부 정책을 수행하고 때로는 사업을 신규 발굴해서 확장시키는 역할을 맡다 보니 힘에 부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재단 직원들이 긴 호흡으로 멀리 내다보면서 맡은 바 그 업무를 통해서 의미 있는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행복한 직장을 만들어주는 것이 저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서두에 말씀하셨다시피 공공기관의 R&R, 그러니까 Role and Responsibility, 그러니까 역할과 책임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고 이게 정부에서 그런 역할을 일단 재단에다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초심을 다시 바로잡는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과학창의재단의 역할과 책임 뭐라고 보시나요? 네, 재단의 미션은 국민이 과학을 쉽게 이해하고 만날 수 있도록 과학기술과 국민을 이어주는 과학문화, 창의인재 양성의 선도기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간 여러 사업의 확대를 통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이제 다시 선택과 집중을 통해 중복 기능을 축소하고 과학기술 문화 전문기관의 역할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제 과학기술자, 또 과학문화 관계자, 전시 및 공연 기획자, 예술가 이런 분들과 협업을 통해서 미래사회에 부응하는 새로운 과학문화 서비스를 발굴, 운영하고자 합니다. 또한 소프트웨어 교육과 스팀 교육 혁신을 통해서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창업 등 사회적 가치와 연계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지원에도 집중하려고 합니다. 우리 재단은 시대의 변화와 요구에 부응해서 재단의 미션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R&R을 재정립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를 통해서 이제 국민의 4차 산업혁명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데 주력을 하고자 합니다.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 재단의 역할과 책임 크게 과학 문화와 과학 교육 두 가지 정도로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도 재단의 조직 개편이 있었죠. 이 개편의 핵심은 무엇이었나요? 핵심은 이제 재단이 당면한 문제들을 신속히 해결하고 미진했던 각종 업무를 정상 궤도에 올려놓기 위한 방향을 고민하면서 개편을 단행했습니다. 특히 재단의 각 기능의 유기적 연계를 통한 시너지 창출과 청렴도 강화를 조직 개편의 우선순위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사업 성격에 따라서 유사한 사업 내용을 가진 부서를 한 곳에 배치하였고 그 한 부서 내에서 시너지 사업을 낼 수 있는 사업들을 통합을 했고 또 각 사업단별로 연구팀을 두어서 연구에 내실을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인사 개편을 통해 각종 사업이 효과적으로 연착륙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재단이 외부 경영 환경 변화에 민감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저와 저희 임직원은 한마음으로 정진할 예정입니다.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네. 지금 계속해서 전개해 나가실 텐데 1967년 12월에 과학창의재단이 설립이 됐고 지금 어떻게 보면 50년 동안 과학의 대중화 길을 외길을 걸어왔습니다. 사람으로 치면 50대 지천명의 나이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되는데요. 최근에 그 기자 간담회에서 과학기술의 가치가 문화를 넘어 과학기술 문화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겠다, 노력하겠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어떤 계획 가지고 계신가요? 네. 한국과학창의재단은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발전과 발걸음을 함께하며 과학기술의 대중화와 국민의 과학기술 이해 증진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을 해왔습니다. 예. 그 결과 이제 과학기술에 대한 높은 관심을 가진 대중, 과학문화 기반의 다양한 기관, 기업, 학교 등 그런 다양한 인프라 그리고 정보와 공공 분야 중심의 잘 짜여진 정책 시스템을 확보하는 등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네. 또한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는 미국, 유럽과 같은 선진국형 과학문화로 나아가기 위한 큰 변화를 앞두고 있습니다. 네. 선진국형 과학문화란 시민과 기업 등 구성원이 지역사회의 문제 해결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과학자는 자신의 연구 성과를 대중과 활발히 소통하며 과학기술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과학문화를 말합니다. 네. 이를 통해 앞으로 다가올 우리의 과학문화는 주체 간 협업으로 다양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성불균형 해소와 같은 사회적 문제 해결에 이바지하며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찾아올 다양한 사회 이슈를 긍정적인 시너지로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네. 한국과학창의재단은 우리나라 과학 문화를 책임지는 공공기관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정부 부처와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변화를 긍정적으로 선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그동안 과학창의재단에서요, 왜 무한상상실이나 메이커 운동 같은 걸 통해서 누구나 쉽게 자기네 아이디어만 있으면 이 과학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그런 역할들을 많이 해왔잖아요. 네. 그럼 이런 관련 사업들 계속해서 박차를 나갈 계획이신가요? 네, 그건 네. 아주 중요한 핵심 분야의 한 가지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또 더구나 요즘에 인공지능 등 소프트웨어 관련 분야 중요성이 네.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예. 또한 소프트웨어 분야를 선도할 소프트웨어 인재 양성 이런 국가적 과제를 저희가 그러면 네. 수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인재 양성 말씀하셨는데 이사장님이 물리 교육학도 전공을 하셨고요. 네, 또 네. 교육계에 오래 몸담으셨던 만큼 이 과학 교육에 대해서 좀 중요성을 크게 갖고 계실 것 같은데요. 네. 이 소프트웨어 교육 말씀하셨는데요. 좀 구체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혁신시켜 나갈 계획이신가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지금 이제 사회적으로 굉장히 우리나라에 요구되는 그러한 인재가 소프트웨어 분야의 인재가 지금 부족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재단이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서 디지털 인문학적 소양을 갖춘 창의 융합형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그 범정부적 노력에 발맞춰서 소프트웨어 교육 내실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올해부터 초중등학교 소프트웨어 교육 필수화가 시행됨에 따라서 전국의 소프트웨어 교육 선도학교 운영을 지원하고 학교 현장에서 교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연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이와 더불어 소프트웨어의 최신 발전상을 반영하는 소프트웨어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여 보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 밖에서도 창의력과 논리적 사고력을 바탕으로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밍을 친숙하게 접할 수 있는 온라인 코딩 파티 등 양질의 학교 밖 소프트웨어 교육 체험 프로그램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 네. 이런 교육들 지금 말씀하시니까 조금 부럽습니다, 저는. 그러게요. 이 어린 친구들이 코딩 교육도 배우게 네. 되고 직접 네. 소프트웨어도 만들 그런 미래들을 생각해 보니까 설레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아직은 이 대중들이 과학을 접할 때 좀 딱딱하다, 어렵다 하는 인식들이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사회적인 화두가 되고 있는데 과학의 대중화를 넘어서 대중의 과학화가 좀 있어야 되지 않는가. 네. 앞으로 넘어가야 될 산인데요. 어려운 과제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사장님께서 이런 과학의 대중화를 좀 이바지 실현하기 위한 묘안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지 듣고 싶습니다. 과학의 대중화 예. 정말 중요한 그러한 화두인데요. 현대사회에서의 과학기술은 이제 우리 삶의 일부이자 일상이 되었습니다. 예. 하지만 과학기술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장밋빛 전망에 물든 지나친 기대 속에서 과학기술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이라는 믿음을 갖기도 하고요. 때로는 오해에서 출발한 두려움과 편견 속에서 중심을 잡지 못하고 흔들립니다. 예. 안타깝지만 이런 현상의 이면에는 크게 두 가지의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과학기술을 잘 이해하지 못해서이고 네. 둘째는 과학기술이 문화의 일부로서 사회 전반에 자리 잡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과학기술은 결코 우리의 삶과 동떨어져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생활 속에서 각종 문화예술의 혜택을 누리고 즐기듯이 과학기술도 편안하고 친근하게 받아들여져야 합니다. 예. 과학 콘텐츠를 제공하는 입장에서는 참여와 공유를 이끄는 쉽고 재미있는 요소를 많이 고민해야 하고 국민도 사회현상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 과학에 좀 더 다가서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네. 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창작활동, 세미나에 참여하신다면 이 부분은 많이 해소될 것 같습니다. 또한 우리가 청소년 대상으로는 과학을 좁게 보지 말고 과학, 기술, 공학, 예술, 수학까지 넘나드는 융합교육, 즉 스팀 교육이라고 하죠. 네. 이러한 교육을 추진해서 학생들의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는 한편 과학의 다양한 측면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청소년 시절에 풍부하게 맛볼 수 있도록 우리 재단은 끊임없이 좋은 컨텐츠를 만들고 유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아, 이사장님 말씀 듣다 보니까 앞으로 창의재단에 어떤 변화가 생길지 저도 기대가 되는데요. 이 과학을 저희가 모든 국민들이 친구처럼 느낄 수 있는 그런 날까지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과학창의재단 서은경 이사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